근데 일부러 그 4대 강국과의 외교 관계를 일부러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특정한 국내적 목적 때문에 외교 관계의 마찰을 불사한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랍에미레이트 그 관련돼서는 어떤 국익 차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가 이 부분을 보십시오. 각 부처에 29개 부처에 39개의 적폐청산 TF가 있어요. 명칭은 다르지만 이 TF들이 하는 일들이 외부 인사가 와서 전부 다 뒤집니다. 여기 기밀도 있을 것이고 이걸 전부 뒤져요. 법적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나 통일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적폐청산 TF라는 것은 법적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건의할 수 있죠. 건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고 고민한 이후에 이거를 발표한다든가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아닙니다. 일단 먼저 발표를 합니다.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하겠다도 없어요. 한 달 안에 내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마. 자, 먼저 발표를 하면 외교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행정부를 어떻게 하려고?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합의 문제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합의를 파기한다는 것인지 무효를 선언하시는 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지 그다음에 대북 개성공단 전면 금지했을 경우에 그럼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그 당시의 시점에서 어떤 이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되돌아보니까 이 부분은 절차상 요만한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 당시에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안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평가도 없어요. 한 게 잘했다, 안 했다 이게 없이 절차적 요만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존의 통치행위로 평가되는 이런 행위들을 부정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일 위안부 협상도 그렇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기까지 있었던 어떤 절차적 과정, 또 이제 NSC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참모 회의도 다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략한 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것, 그 절차적 하자가 요만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요. 절차는 나중에 거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4대강 감사 대통령이 지시하셨어요. 거의 뭐 업무 지시 형식으로 다 하셨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저희는 그렇게 강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 제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나온 과정을 다 하다 보니 절차적 문제 갖고 그때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느냐 이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그 절차적 문제 아주 소상한 부분이 절차적인 소상한 하자가 있다면 그거는 뭐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겠죠. 근데 하지만 아까 그 외교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유는 국익에 명백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지층만을 본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안부 합의에 관련해서 당사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을 전 정권이 임의적으로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계약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 잘못된 계약임을 발견해서 요거를 수정하려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못한 계약을 처음에 했던 그 부분을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잘한 거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이뤄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어느 날 느닷없이 NSC 회의가 열리기도 이틀 전에 박 전 대통령이 구두로 폐쇄하세요 라고 해서 이게 폐쇄가 됐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인가요? 네. 맞나요? 예.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난처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뒤에는 또 최순실이 또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 절차적인 하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요만큼인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단히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이었는지. 물론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뭐 잘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절차적인 부분은 아직 뭐 다 밝혀진 것 같지는 않아요. 윤 부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시작은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시작했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쳤다 그러면 그 절차적인 부분은 뭐 많이 해소가 됐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근데 뭐 그냥 추론컨대 대통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제 밑에 단계까지 시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이 또 그런 것들은 일은 또 뭐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적폐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러나 과연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와 속도를 지키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 못해요,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지금 외교 외교적 관계까지 마찰. 외교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전에도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국내 적폐청산이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췄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는 눈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국익을 훼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익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특히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위치, 지금의 대통령은 굉장히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잘못된 과거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고요. 또 바깥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적절한 외교 관계를 또 유지해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숙제들이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을 아마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쉬운 정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요 개성공단 폐쇄 조치 뒤에 최순실이 있다라고 하는 설들이 계속 이제 뭐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터졌는데 장시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이모가 또 땅 사라, 이 휴전선 근처에 땅 사라 그래서 파주 문산 쪽에 땅값이 한때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정말 최순실이 비선 모임에서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결정해서 그걸 대통령한테 얘기했고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구두로 폐쇄해라 이렇게 지시했을까요? 뭐 결정적인 건 아니었겠지만 또 그런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수가 있고요. 정황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마지막 판단이기 때문에 누가 보고했는지 뭐 최순실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보고를 했더라도 일단 대통령의 어떤 마지막 판단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통치행위지 무슨 대통령이 구두로 대통령이 구두로 얘기 못합니까?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 와서도 원전 스톱해 한마디에 원전이 스톱했어요. 통치행위입니다. 그걸 갖고 정치권에서 왈가왈가 불가하는 거는 그는 진짜 정치권들이 그냥 말 좋아하기 저거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정치권들이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일자리 뭐 늘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7개월이 지나면 전체 임기의 15%가 지난 상태에서 작년 동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작년에 일자리가 44만 개가 늘었어요. 올해는 27만 개밖에 못 늘었습니다. 그거 갖고 따져야죠. 왜 일자리 못 늘리느냐. 현재로 아직 과거에 대한 거 적폐청산 하는 사람들 하라 그러고요. 정치권들은 앞으로 나갈 거에 대해주지 너무나 지금 뒷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백미러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어제 이 법학 전문가가 출연을 하셨는데 이제 임지봉 서강대 이제 법률대학원 교수께서 출연하셨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두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라고 지시한 것을 통치행위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그 통치행위로 인해서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대부분 뭐 망하거나 이런데 그런 경우는 그런 걸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법률 규정이나 해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민주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통치행위가 기본적으로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통치행위로 인해서 생긴 개별적 위법 사유들까지 모두 정당하진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임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게 뻔히 예상되는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그 통치행위도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원전 폐쇄 얘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마음대로 그냥 뭐 참모회의도 없이 또 NSC 회의나 공식적인 절차 뭐 또 의견 수렴 절차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데 그런 게 생략되고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통일부 장관한테 지시를 내려서 지시를 내리는 자체가 절차 아닙니까? 거기서 검토를 해서 나오라는 거고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게 절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논란이 되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정치권이랑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죠. 일자리 부족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뭔가
좀 2018년은 좀 달라지는 걸 염원하는 의미에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